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은 SK그룹주들도 시끌벅적합니다. SK네트워크스와 SKC가 거래 정지된 데 이어서 내일부터는 이틀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기간인데요.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에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에도 참 이슈가 많습니다. 관련주와 수혜주 어떻게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흐름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양해가 11일까지 있죠. 그렇죠? 4일서부터 11일까지 중국 양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00조 정도, 1억 9천 달러에 대한 그 의회에 대한 승인 얘기도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국채금리 가격 불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업에 대한 이제 일자리 수가 깜짝 급증했다라는 호재 얘기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거기다가 FOMC라든지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할 수 없게 다들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제 블랙아웃 18일까지는 뭐 이제 정책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슈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시장의 뉴스도 찾아보면 호재와 악재까지는 아닌데 호재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요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도 뭐 이슈가 있고, 중국 쪽에서도 이슈가 있고, 미국 쪽에도 이슈가 있고.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주의 흐름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서 딱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비주 관련주들 좋게 이제 얘기했던 게 방송상으로는 22일서부터 얘기하고 24일 날엔 대놓고 공개 방송에서 소비주들 사야 된다. 중국 소비재뿐만 아니라 소비주들, 화장품, 엔터, 백화점, 유통, 음식, 뭐 카지노, 여행, 그렇죠? 그리고 뭐 화장품까지 쭉 이쪽 애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사에서 22일, 24일 사이에서 이제 공개 방송을 막 하면서 일단 증거 자료를 싹 만들어 놨는데, 이제 주말 되니까 뭐 엔터주에 대해서,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은 채널에서, 다른 이제 타 방송국에서도 이제 이쪽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소비주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산업재들 지금도 보면 오늘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줍니다.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아침에 흔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겁먹었습니까? 제가 아침에 흔들 때에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갭 상승을 강하게 해줬으면 그게 오히려 불안했을 텐데, 갭 상승이 작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제가 아까 9시 몇 분이었죠? 9시 한 5분쯤에 이제 매매 시그널 요 방송에서 이게 먼저 일부 하는 거 있어요. 먼저 하는 거.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분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인데 갭상승을 크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갭상승을 작게 해주고 아침에 흔들고 다시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2,950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장 2,950과 3,260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 있죠.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는 버텨줘야 되고요. 오늘 나오는 흐름들은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흔들기 위해서 뭔가의 큰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호재가 오히려 좀 더 지금 더 많은데 반영이 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살살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직 중국량이 끝나려면 일단 다음 주 정도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 주 일단 11일 내에서도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텐데 오히려 11일 지나고 나서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해놓지 말고 아직까지는 급락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시면 되는데 어디 쪽으로 하시라고요? 지금은 소비재 관련주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지금 동국제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철강주도 굉장히 강하죠. 현대제철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세아베스틸 여러분들한테 이거 폐옥 종목으로 드렸던 추천했던 이 세아베스틸도 지금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제 지금 산업재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달라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 지금 이슈가 지금 있는 바로 이제 은행주들 DGB 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등등등등 모든 은행주도 지금 3% 이상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호재가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을 때에서 지금 움직임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소비재 관련주 쪽을 이제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침에서 흔들렸다가 요거는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지금 시장이 아침에 흔들렸다 계속 빠지지 않고 약세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막 흔들릴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지만 그렇게 흔들릴 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흔들었을 때 싸게 사는 저점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어디를? 소비주 관련주들. 그래서 호텔, 카지노, 면세점, 음식업종뿐만 아니라 쭉 이런 애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또 시장에 또 이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이슈인데요. 글쎄요, 상장 이슈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어다 그래가지고 상장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청약이 이제 내일서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내일서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을 위한 이제 청약을 받는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팜보다는 확실히 좋은 회사가 맞아요. 기술력도 확실히 있고 SK 바이오팜 막 적자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도 그러니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는 되는데 앞서서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나 대어라고 했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놨어요. 상장한 이후에 급등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선례를 남긴 겁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60% 빠진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지금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4일 상한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올라갔다 그 다음 날에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야 돼. 이걸 몰랐어야 꿈을 먹고 상한가가 2방이든 3방이든 원래 그렇게 가요. 그래서 2방, 3방 올라갔다가 빠지겠죠. 아는 사람들은 상한가 2방, 3방 올라가면 팔고 나오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갈 줄 알고 고점에 붙잡죠. 그러니까 SK바이오스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빅히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원래 자리로 쭉 다 내려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청약도 많이는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차피 해봤자 지난번에도 1억 대비 10만 원이가 20만 원이가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그렇죠? 그 자금이 묶일 거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소비주 관련주들 쪽으로 세아베스트만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었던 대형주 쪽으로 잡아 들어가게 되면 청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1억 기준으로 100만 원 들어가서 1000% 먹으면 100만 원 들어 1000% 먹으면 그래도 1000만 원 먹네. 그렇죠? 10배니까.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1억 기준으로 40% 먹어가지고 그렇죠? 1억 기준으로 4천만 원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40%도 아니네요. 지금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네요. 지금 보니까. 원래 제가 이걸 처음에 바닥에 봤을 때 1,500원에 봤던 종목인데 그때 대비 지금 65% 갔으니까 1억 기준으로 6,500만 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소비주 관련주들이 이제 코로나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계절적인 요인과
예방 백신에 대한 이슈가 같이,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시너지가 맞게 되면 소비주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소비주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슈는 되지만 그렇게 뜨겁게 이슈는 되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빅히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이유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살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조만간에 좋아질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주 관련주기도 한데, 제가 이쪽도 좋다라고 그랬죠. 이쪽 엔터주들 뭔가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큰 이슈가 있을 건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 좀 이따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고, 어쨌든 시장은 바닥에 있었던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잘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그룹주들 비롯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 살펴봤고요.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업종과 함께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까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잠시 후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소폭의 수익 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7.1%입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GKL, 정배열 패턴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GKL입니다. GKL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10% 가지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인가요? 거기서 비중을 51% 갖고 있대요. 둘이 합치면 61%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짜리고 거의 이 정도의 수급 정도고, 이 정도의 물량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기금이라든지 관광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그러니까 이런 물량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단단한 이런 흐름들은 절대 상장 폐지 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갈 때가 되면 잘 움직이는데, 제가 제2의 OCI, 제2의 파라다이스, 당연히 파라다이스도 많이 갔어요. 파라다이스도 과거에 했을 때 대비 40% 올라갔는데, 코로나 이슈가 끝나게 되면 파라다이스부터 GK의 강원랜드 올라갈 거를 제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갈 겁니다. 그래서 제2의 OCI, 제2의 세아베스틸이 될 수 있는 파라다이스와 GKL. 근데 파라다이스는 너무 많이 좀 올라갔고 GKL이 좀 만만해가지고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중국 소비자 관련주도 특집입니다. 계속 갖고 나올 거예요. 오늘서부터 쭈쭈쭈 한 2주 동안 중국 소비자 관련주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예정인데, 이쪽을 해야 돼요. 집중을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주는 이제 반등밖에 안 나오고 박스권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 억눌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IT가 대장이었다면 여전히 대장이지만 그 대장보다도 더 강한 2등주가 오히려, 그러니까 형보다 아우가 더 강할 수도 있어. 가끔 가다가 형보다 아우가 더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소비주 관련주 쪽이 화끈하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쪽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부터 계속 연달아서 추천할 예정이니까 잘 좀 이따가 가요 전략 드릴 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일날 있었던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 기업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서는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 은행지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폭락이 없어요. 그렇죠? 시장이 폭락이 없기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가요, 그냥. 특히 쑤셔 박혀 있는, 이렇게 우하형으로 내려가 있는 이거를 역배열이라 그러는데, 그런 종목은 지금은 안 됩니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해야 돼요. 우상향. 그러니까 OCI도 2월 8일 날에 2월 8일인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2월 달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을 때에서도 우상향으로 돌아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제는 역배열은 약하고 걔네들 하면 안 된다. 지수가 지금 2,000도 아니고 3,000인데 무슨 바닥에 있는 걸 보느냐. 지금 강한 걸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우상향 가니까 얘가 그때 대비 지금 벌써 30%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OCI. 그리고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 세아베스틸도 이거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준 거 아니다. 바닥이 아니고 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바닥서부터서 제가 잘 째려봤었던, 제가 아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세아베스트.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다시 추천하라고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도망갑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역시 정배열은 참 아름답고 위로 계속 올라가는 좋은 종목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정배열의 힘이라는 건데 이게 장세가 강하거나 그리고 차별화장이 나올 때 가는 놈이 계속 갈 때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정배열. 그래서 정배열 종목이 좋고 역배열 종목들은 뭐 어떻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면서 뭐 최소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종목, 자주 듣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정배열의 종목을 잘 공략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세아베스텔도 정배열이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DGB 이게 이제 전일 거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우상향으로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정배열 이제 초입 국면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길래 거기다 이슈를 뭘 갖고 있어요? 국채 금리 인상, 그렇죠? 지금도 계속 이게 불안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요게 이렇게 N자형으로 요 정도까지, 왜냐면 이만큼 빠졌는데, 그렇죠? 이만큼 빠졌는데 이만큼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로 따지고 보면 그동안 제로 금리라든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빵이다 보니까 계속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비해서 뭐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뭐 금리가 뭐 인상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인상하겠어요? 뭐 인상하다가 또 다시 빼면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불안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기업은행도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건데 얘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수익률이 1.9%에서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까 아침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2점 몇 프로, 뭐 2.5%, 잘하면 지금 벌써 3% 됐을 수도 있겠는데 뭐 3% 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3% 수익 충분히 나오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왜냐면 옆에는 얘네 친구들, 가족이랄까 친구들을 얘네들이 다 올라가요. BNK 금융지주. 오늘 3.1% 올라가고 있고요. 자, 신한지주도 지금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얘도 지금 3%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 기업은행 말고 KB금융도 지금 얘가 제일 강하네. 그렇죠? 얘는 아예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19조짜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저항대를 물량들을 지금 치워먹고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은행주들은 당분간은 더 강하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업은행과 그다음에 대구은행은 매수 가격이 미도달됐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하루 이틀 끝날 종목이 아니고 당분간은 계속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지금 힘을 보여준다는 건 2주일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의 힘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KB금융이 전고점을 이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3%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을 팔고 3% 나오면 절반은 욕심을 내서 뭐 10%를 먹든 15%를 먹든 이와 같은 장에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힘들다고. 지금 여러분들 계좌 손실이 30%, 40% 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뭐 무슨 하락장처럼 무슨 악재가 좀 만연한 그런 약세장처럼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 장에서 은행주들은 10%, 15%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천국과 같은 이거 괜찮은 그런 이제 업종 그 섹터가 돼버린 건데, 어쨌든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 지난주 이제 추천했는데 잘 가네요. 근데 너무 잘 가면 또 안 되는데, 이쪽이 너무 잘 가면 다른 종목들이 좀 안 가요. 어쨌든 너무 잘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잘 가서 조금 걱정이긴 해도 그래도 철강주도 잘 가기 때문에 그냥 업종적인 시장을 받드는 그 정도. 이건 좀 이따가 공개방송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은행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전에 두 가지 종목 파라다이스하고 강원랜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난번 작년 10월달 13일 날 14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먼저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10월 13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대략 한 40% 가까이 수익이 나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죠. 이게 왜 올라간다고요?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었고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바닥에서 매집을 했고,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건데 더 갈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눌리면 사야 될 종목인데 눌릴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강원랜드도 똑같이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 이것도 작년 10월 14일 날에 드리고 나서 15.9%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아마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자, GK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GKL도
GKL도 이것도 똑같은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권역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들 찾아드렸던 아주 기본 패턴입니다. OCI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OCI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바닥에 있을 여기 찾아냈던 그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엄청 갔어요. 지금 바닥에서는 140%간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아마 추천했을 때 당시는 조금 떠 있는 상태여서 아마 30%좀 넘는 수익률로 올라가고 있는 바닥에 있는 정배열 종목. 그리고 세아베스틸도 그랬다 그랬죠. 세아베스틸도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정배열 종목도 똑같아요.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마트가 됐든 아니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그 업종의 악재가 끝나면서 오히려 악재가 막 만연할 때에서는 째려만 보고 있으면 돼요.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에서 그 바닥에서 몇 프로가 올라가든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 그 종목들은 다시 역배열로 밑으로 쿵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돌아올리는 정배열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특히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 무슨 동호회장이가 뭐 사가지고 야 가자 해갖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51%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되게 되면 이쪽이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배열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 매수 가격은 17,000원 사지 말고요. 17,200원 현재 가격 좋아요. 그래서 17,200원 정도 오늘 이렇게 눌릴 때 사시면은 제가 볼 때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흔들 때마다 이거는 잘 사시는 게 좋고요. 정배열 종목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흔들어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OCI도 그 당시 2월 8일 날 해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잠깐 흔들었다가 올라갔고 세아베스텔도 잠깐 흔들다가 올라갔는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 카지노 관련주뿐만 아니라 면세점, 그다음에 호텔, 그리고 음식업종이라든지 이쪽에도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말에 한번 모든 방송사를 한번 다 봐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짜지도 않았는데 중국 소비재 관련주, 엔터주, 카지노 관련주, 뭐 등등등등 뭐 화장품 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바보입니까? 그 물량 털리게 여기저기 이제 방송사에서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오늘 이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 돌리지 마세요. 어차피 채널 돌려봤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 저는 이쪽 소비주 관련주들 2월 22일서부터 24일 사이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3주 전에 얘기해서 이미 이쪽이 대세가 될 거다. 이쪽이 크게 갈 거다. 그러니까 잘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그래서 GKL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카지노 관련주 GKL 소개해 주셨고요. 소비재 관련주들의 흐름 좋아질 거란 얘기도 꾸준히 전해주셨죠.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방송 궁금하신가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열심히 시청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팬입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포스코 네, 28만 6천 원에 5%입니다. 28만 5천 원이요? 아, 6천 원. 8만 6천 원. 네네. 포스코도 작년에 이 바닥에 있을 때 참 좋다 많이 얘기했을 때 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네, 제가 작년에 철강주들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포스코는 무거우니까 제가 현대제철 사라고 했던 거는 가벼워서. 그래서 현대제철을 제 기억에 작년에 그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잘 기억은 안 나요. 4월 달인 것 같아. 이때쯤에서 이제 현대차 추천할 때에서도 포스코를 같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여기서 사놓으면 이거는 갈 거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4월 달이래. 4월 달인데 그런데 왜 포스코를 추천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를 추천하느냐? 얘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포스코의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조금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포스코 4월 달에 추천했던 건데 17만 원. 조금 위에서 사서 조금 위인 것 같아요. 제가 산 가격이. 그래서 그렇죠. 조금 위인 것 같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래서 좀 팔고. 근데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 26만 원짜리는요. 잘 산 자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위에서 샀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제가 보면 여기 그러니까 물론 싸게 사는 게 더 좋았죠. 17만 원짜리, 17만 5천 원짜리. 그리고 그 다음이 20만 원 되기 전에 요 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리가 바로 25만 원, 26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눌리고 나서 지지를 보고 이중바닥형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잘 사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에서는 일단 40만 원 넘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50만 원, 60만 원 보면 되는 거고, 중기적으로는 지금 중기 목표치가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 보유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35만 원까지는 올라올 때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중간 체크.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잘 사셨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아차 네. 81,800원에 이제 매수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팔아야 되는지 좀 놔둬도 되는지.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예요. 30%. 자, 지난번에 제가 이 기아차를 상담할 때에서도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네. 다시 올라오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상담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날 그러면은 예, 지금 그날 네. 이중바닥형이 됐고 지금 비중이 30%면 분할 매도를 해볼 수가 있고 욕심을 내면 한 9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빠진 폭의 절반 정도인 9만 원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볼 수가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신에 9만 원까지 하나도 안 팔지 말고 지금 수익이 났을 때마다 분할로 5%씩을 팔든 10%씩을 팔든 팔면서 가야 돼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때 기분이 좋지만 만약 내일부터 빠지면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데라는 또 후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손절은 안 해도 되겠네요? 손절할 거면 그냥 다 팔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무너지려고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던진단 말이에요. 아, 예. 마찬가지 기아차도 불안하게 해서 개인들을 던지게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매수 가격이 바닥이었다면 매수 가격이 뭐 4만 원짜리였다면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다시 10만 원 넘어가도록. 네. 근데 매수 가격이 8만 1,000원대다 보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또 다시 이거는 손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잘 팔고 나중에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사기 위한 전략으로. 아, 근데 지금 팔면 좀 그래서 9만 원까지 갖고 갈까 어쩔까 지금.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게 떠 있잖아요. 예. GKL이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기아차로 예, 따지게 예. 되면. 예. GKL 따지게 되면 GKL이 여기예요, 지금. GKL은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여기 3만 원, 3만 4천 원, 기아차 3만 4천 할 때 GKL이 여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불안하면은 저걸 팔고 GKL 쪽으로 돌리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국관광공사가 51% 가지고 있고 이건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강북에 있고요. 코엑스 저기 강남에도 있고요. 부산 거기에 있고 이렇게 해서 카지노몰인데 지금까지 얘들 왜 빠졌냐면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5인 이상 이제 9인까지 풀렸는데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는데 카지노를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좋았는데 이제 이게 풀렸단 말이에요. 풀린 게 아니라 풀릴 기대감. 이제 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풀릴 기대감이니까 얘네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왜 이렇게 빠졌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아차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버티더라도. 어차피 안 망을 해서 기아차도 안 망할 거고 GKL도 안 망할 거니까 둘 다 안전하긴 하지만 매수 단가의 차이. 이해되셨죠?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자, 너무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요. 시젠? CJ. CJ. 아, CJ.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6,000원에 15%. 96,000원에 15%. 네네. 96,000원에 15%. 자, 일단은 CJ, CGV도 이제 올라가야 되고 CJ ENM도 올라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다 보면 나중엔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일단 CJ는 시가총액이 자 보겠습니다. 2조 6천억이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은 좋아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나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라 그러는데 컨센서스도 2022년 내년 올해가 2021년이니까 내년 이후서부터도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걸로 이미 레포트들이 나와 있고 지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서도 PI 첨단 소재를 얘기했을 때에서도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PI 첨단 소재도 찌글찌글한 다음에 결국은 올라갔거든요. 얘도 약간 그럴 수 있는 이제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CJ의 계열사를 보게 되면 뭐 CJ 제일제당도 있고 CJ ENM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그 계열 회사들이에요. 이게 보면 몇 개가 있냐면요. 대충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다 계열 회사거든요. 뭐 CJ, 뭐 로직스, 뭐 이게 유통인데 뭐 CJ 코리아, GLS, CGV, 뭐 올리브영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100개가 넘는 거 같네. 한 200개, 300개, 500개나. 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들을 다 거느리기 때문에 망할 회사는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CJ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열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 스튜디오드래곤도 있고 CJ CD 푸드빌도 있고 다른 기업들 찾아보게 되면 거의 뭐 1개, 2개 많아봤자 뭐 10개 안 되게 이제 보유하는데 이런 이제 뭐 완전히 그 우리나라에 뭐 손에 뭐 5 안에 꼽히는 재벌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 정도의 재벌 기업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지지만 갈 때가 되면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96,000원에 사신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간이 지나면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25만 원대로 다 올려놓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쯤이 될까요? 자, 음봉으로 나올 때에서는 내일도 빠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양봉이 나와야 돼요. 빨간색이 나오면 다음 날에 올라가겠다는 뜻이고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음 날 또 빠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봉이니까 더 빠질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내일 또 빠지면은 내일도 87,000원까지 빠지면 또 음봉이면 그 다음 날은 85,000원까지 빠질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또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음봉으로 내려올 때에서는 더 빠질 거를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양봉이 나오는 거는 오늘이 이제 바닥이니까 내일서부터 올라갈 거니까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도 되나요? 그렇죠. 되는데 오늘부터 지금 97,000원이잖아. 내일 8만 원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89,000원, 88,000원 내려갈 거 알고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모아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바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디요? 바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바닥이요? 바닥을 알면은 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으로 빠지면은 정말로 최악으로 빠지게 되면 전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얘 전저점은 5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닥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으로 빠지면 5만 원까지 생각하고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진원생명과학에 17,000원에 20%예. 어떤 종목이요?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000원에 20%예. 17,000원에 20%. 예. 자, 얘네들이 빠지는 이유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줄줄줄 빠지는 부분들인데 지금도 아직도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라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이 올라간 부분이라 빠질 폭들이 여기랑 여기까지 아직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등 나오면은 자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얘가 한번 들어주기를 그냥 바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거는 20-30%가 알아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예. 지금처럼 계속 줄줄줄줄줄 밀려 내려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전저점 주가 매수를 하면 자리가 안 되겠습니까? 네? 주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전저점 자리가 지금 일단은 1차가 8,000원까지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지금 전저점 자리 8,000원 자리랑 예. 그다음 최악의 경우가 2,800원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8,000원과 2,8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그 추가 매수 하자마자 걔네들도 마이너스 40% 아니면 마이너스 8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차라리 그냥 오늘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그냥 하한가 3방 내려가서 80% 찍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점상한가 10방 나와가지고 차라리 수익을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버틸 텐데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진이 빠지도록 힘들 때까지 저런 식으로 만들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내일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년까지 빠지는 게 확실하다면 그냥 지금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시 1년 동안 빠진 다음에 빠진 다음에 사서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내일 당장도 바닥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그래서 손절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아직 외국인들이 그나마 아직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돌리는 그 양봉의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주와의 차이예요. 아까 좀 전에 CJ 같은 경우들은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고점에서 빠진 게 20%밖에 안 돼. 근데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2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고점에 최고점에서. 근데 이 CJ 아니고 진원생명과학은 뭐 빠진 거는 그림만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얘는 몇 프로 빠졌냐면 지금 고점에서 71%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그게 빠지면 재벌애들 자기들 돈들이 깨지기 때문에 70%까지는 안 빼요. 20% 빠지면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그 세력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애증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얘네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 대기업들은 그래도 회장들이라든지 뭐 대주주들은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도 안 빠지고 빠지면 또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을 했었으면은 그냥 냅두면 그냥 추가 매수 막 하면 되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 막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보유만 했다가 일단 15,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모양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어버브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16,500원? 16,500원 10%예요. 16,500원의 비중 10%. 자, 시스템 반도체인 어버브 반도체 그동안 이슈 때문에 잘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지는 세게 좀 받았는데 아직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쭉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반등을 꾀할 수는 있는 자리는 맞지만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이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안 되고 시장이 지금 사실 살짝 밀려있는 모양인데 3,100, 코스피가 3,100을 안착을 하거나 코스닥이 950쪽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줄줄줄 더 밀렸다가 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지 여기서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은 여기서도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뭐 여기서 돌리든지 조정받고 돌리든지.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고 돌리기보다는 한 이쯤이면 이제 돌릴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의 영역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갖고 가세요, 일단은. 더 빨리 넣어봐야 되나요? 당연히 더 빠질 수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이유가 떨어지는 칼날은 계속 떨어져요. 이유도 없어요. 그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계속 빠져버리네요. 뭐라고요?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계속 빠져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다 올라갈 줄 알고 다 사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 어때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시장이 떨어지면 다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주식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잘 그래서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진 거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이 정도 받았으면 이제 슬슬 돌릴 때가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좀 여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려면.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는 한번 관망으로 일단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아, 예. 그러면 그때가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다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한번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GKL 만나봤었는데요. 현재는 0.29% 소폭 빠지면서 1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황도 점검을 좀 해보면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폭 다시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1,0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은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잠깐 업종의 대표적 흐름을 봤는데 대표적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죽으러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거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뭐 아니면은 뭐 KT라든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경기방어주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거나 그럴 텐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뭘 움직이냐면 조선주 갑자기 움직이죠. 아까는 그 금융주 쪽에 은행주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철강주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은 조선주의 흐름들도 지금 좋아요. 조선주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지금 장중에 7% 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보니까 6.07%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보면은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주가 살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아차가 아까도 봤지만 상담을 했지만 기아차가 무너지는 흐름도 아니고 자동차도 안 무너집니다. 그럼 뭐 IT가 무너집니까? IT도 무너지진 않아요. 그냥 강보합, 약보합으로 그냥 버티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있어서 그렇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테 같은 경우 이런 시가총액 큰 애들 보게 되면 얘도 지금 장세가 만약에 크게 빠질 거라면 현대로템 같은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밑으로 꺼져요.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고 오늘 장중에 7%, 8% 죄다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업종들의 종목들과 저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애들 보게 되면 거래량들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지금은 일부러 조금 시장을 조금 억누르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를 안 보니까 철강주를 안 보니까 철강주를 띄워버리는 거고 은행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띄워버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어디를 은행주를 합니까? 안 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그쪽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어요. 살 돈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갖겠죠. 왜냐면 은행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니까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질 텐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라고 지난주에 2개 갖고 나온 거죠. 기업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지금 흐름이 좀 잡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 SDS라든지 이런 대형주들도 더 이상은 뭐 밑으로 무너지지 않고 지금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 뭐 삼성카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관심이 없는 애들이 가는 겁니다. 특히 대형주들이. 그래서 대형주들이 개인들이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살살살 가기 시작하게 되면 순환매가 나오게 되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질 텐데 이럴 때에서는 급등에 있는 이상한 종목들 건들지 말고 특히 제약주들 아직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마 물타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물리다 보면 자기가 사기 싫어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오니까 시장 반등의 기대감에 내 돈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세력들이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신규 매수할 거면 바닥에서 정배열로 돌아 올라가는 산업재들, 그렇죠? 뭐 철강주라든지 뭐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 뭐 IT라든지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애들, 그런 데들 공략을 해야 되고, 소비주들이 제일 깔끔해요. 지금 소비주들이 그동안 뭐 2년 동안 3년 동안 빠졌던 애들, 혹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던 애들이라서 그런 쪽들이 조만간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빅히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슈를 담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릴 텐데, 화장품이 됐든 소비주 쪽에 있는 종목들, 여행이 됐든 카지노가 됐든 이쪽 애들은 죽지 않습니다. 수급들이 좋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GKL 말씀드렸는데, GKL 말고 파라다이스를 봐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왜 안 죽느냐? 여러분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뭔지에 따라서 그 수급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급에서 누가 들고 있느냐, 개인들이 갖고 있느냐, 누가 들고. 자, 파라다이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관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길게 보면은 이제 요만큼 찔끔 올라간 거지만 바닥에서 많이 떴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기관들하고 연기금 맨날 주식 판단들이 요건 산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얘들이 바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걸 대비를 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떠 있는 IT들은 저는 별로 지금 이제부터는 안 좋게 봅니다. 이제부터는 많이 떠 있는 IT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런 소비주들이 좋을 건데, GKL도 마찬가지. 최근에 외국인들이 45만 주 사고, 투신이 10만 주 사고, 보험도 사고, 연기금도 4만 3천 주 들어왔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갈 때가 되면 이제 확 들어갈 겁니다. 세아베스텔이 그랬거든요. 세아베스텔이 바닥에서 차츰차츰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는 많이 들어오겠구나 했더니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봐보세요. 세아베스텔. 물론 세아베스텔뿐만 아니라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철강주들. 기관들이 누군가 이렇게 계속 사준다라는 얘기는 걔네들이 손실 날라고 들어오진 않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소비주들을 들어와요. 지금 기관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금융투자가 됐든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계속 박스권의 바닥을 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국 양유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렇죠? 중국 양유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해서 이게 돌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면 갈 종목들은 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장에서 소비주 관련주들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SK케미칼. 자, SK케미칼은 과거에서는 이제 화학주로,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그냥 화학주였었어요. 근데 한 8년 전인가? 그때서부터 얘는 제약주의 이슈가 더 커요. 그래서 제약주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로 봅니다, 거의. 화학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제약 사업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한미약품, 녹십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면은, 그렇죠,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셀트리온 나쁜 종목도 아닌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이 꺾였잖아요. 고개를 다 숙여버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SK케미칼도 고개를 꺾고, 왜냐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원래자리로 내려가주는 게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원래 똑같은 거예요. 많이 준 게 있으면 뱉는 것도 있고, 많이 뱉으면 또 많이 먹는 거고. 그래서 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야 돼요. 지금도 많이 내려갈 자리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내려와야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로 떨어질 때에서는 건들면 안 되고,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 건 맞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지라인 보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27만 원 지지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점수는 10점 드려요. 10점 드리고, 이거 말고도 30점짜리 종목도 안 사는데, 50점짜리도 종목도 안 사는데, 종목을 건드리려면 70점 이상부터 사야 돼요. 10점짜리 종목이지만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는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SK. 자, SK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수급이 꼬여서 그런데 매수 가격이 28만 원이다. 일단은 보유는 됩니다. 보유는 되는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도 지금 있고, SK바이오팜도 지금 상태가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차라리 SK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면 차라리 GS였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슈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서 이게 약간 그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많이 빠졌어.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뭐 조만간에 한 24만 원 쪽에서는 돌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감을 갖고 보유하고 다시 돌리고 올라오면 뭐 30만 원 부근에서는 수익 내고 잘 파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이런 대기업들은 뭔가 앞에 뒤에 이렇게 찌글찌글한 이슈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좀 별로죠, 별로.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만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있을 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을 겁니다. 그럼 엔터주가 가면 뭐가 갈까요? 게임주가 갈 겁니다. 그럼 게임주가 가면 또 뭐가 갈까요? 화장품이 가겠죠. 중국 소비재가 또 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 11시 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참여 방법도 알아가시고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도 더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